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대학원에 온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7년 12월에 이제 의경을 전역을 하고 의경 생활하면서 틈틈이 이제 행정고시를 조금씩 준비를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자마자 한번 행시를 봐보자 해서 봤는데 바로 탈락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에 비해서 성과가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딴에는 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막 시험 보고 이런 거는 좀 잘 안 맞는 성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복학하고 나서 이제 지금 지도 교수님이신 류두진 교수님 금융경제학 수업을 수강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일단 굉장히 되게 흥미롭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교수님께서 우리도 이제 이공계 랩처럼 학부생을 좀 받아서 애들이 연구에 더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류두진 교수님께서 이 연구학점제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학기 끝나고 바로 이제 계절학기 때 이제 연구학점제를 수강을 하면서 논문을 좀 써봤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논문을 한번 써보니까 학과에 논문을 쓰는 학회가 또 있더라고요. 다산금융반이라는 학회 있는데, 이 학회가 학기 중에는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고 방학 중에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해서 공모전을 나가는 게 주요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때 활동했던 거를 가지고 DB 금융경제 공모전에서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1차적으로 좀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때 쓰기 시작했던 논문이 이제 1년 만에 19년 8월에 이제 한국증권학회지에 논문이 게재가 되게 되면서 그때 이제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돈을 버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방향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경제학과 대학원에 석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개가 제가 이 두 개였어요. 제 성향상 모르는 거를 알아보려고 계속 막 찾아보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연구나 다름없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알았으면 그냥 나 혼자 알고 뿌듯해하고 끝나면 사실 대학원은 그렇게 좋은 진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꼭 남들한테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논문을 쓰고 이제 학회 발표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에 와서 이제 연구 쪽으로 계속 진로를 펼쳐나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들어오게 됐고,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경제학과에서는 국내에서는 석사만 하고 박사는 해외로 나가는 게 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에서부터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다 보니까 내가 해외에 나가서 굳이 못하는 영어 해가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수님 밑에서 논문 좀 더 많이 쓰고 공부하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래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다가 석박 통합 과정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국내 박사를 쭉 하게 됐습니다. 국내 박사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학교 경제학과가 연구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학과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새로운 연구에 대한 소개도 좀 듣고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해외에 가지 않아도 양질의 연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국내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박사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왜 대학원에 왔느냐 얘기고, 대학원 생활은 사실 이 세 개가 끝입니다. 공부한 걸로 연구하고 그걸로 논문 쓰고, 논문 쓰다 보면 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생기기 마련이라서 다시 공부하고 그걸로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걸로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는 재무경제학은 쉽게 말해서 그냥 돈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오고 그걸 운용을 하고 투자를 할지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재무경제학이라고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목적 딱 두 개입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 현상이 만약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사실 연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은 사실 우리가 공격해야 될 상대인 거죠. 적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 방법은 그 적을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융합연구는 딱 그냥 이겁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과니까 경제학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대장장이들이 또 더 좋은 무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한번 여기다 써보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쓰던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좋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계속 해보면 우리가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학원에 막 들어왔을 때는 학부 수준의 지식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은 제가 느끼기에는 학부 수업에 비해서는 내용을 알려주는 수업보다는
이런 연구 주제도 있고 이 연구 주제는 대체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는 거다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소개만 해주고 공부는 결국 자기 혼자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면 좀 대학원 수업을 좀 많이 들어보는 게 좋고 학부 때도 아마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 청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미나나 학술대회인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작성 중인 논문, 뭐 연구되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과는 이제 학과 세미나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소개되는 연구들을 보면 아, 요즘에는 요 분야에서는 요런 연구를 하는구나 하고 거기서부터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좀 흥미가 있을 만한 분야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단계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 어느 분야를 연구를 할지가 정해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가능하면 좀 넓은 범위에서 그 주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된 연구 주제는 연구할 만한 거가 다 끝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근 논문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공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연구 방법을 먼저 찾고 어떤 걸 연구할지를 고민을 해보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연구하고 싶은 대상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걸 쓰는지를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좀 수월한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연구를 좀 여러 방면으로 해보고 이 연구 방법에 대한 깊이가 좀 깊어지면 내가 들고 있는 이제 무기로 어떤 것들을 좀 공격을 해볼 수 있을지를 그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결국에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려면 좋은 논문을 찾아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제대로 된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논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흔히 이제 탑저널이라고 부르는 좋은 저널들이 있어요. 그 저널들에 게재된 논문들은 대체로 좋습니다. 내 분야에 있는 저널 랭킹을 확인해 보면 좋은데 그리고 최근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되게 프론티어에 있는 연구들은 워킹 페이퍼 형태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구글 스칼라가 논문을 찾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이제 찾아서 읽다 보면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도 있고 그 논문이 인용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 내가 연구하려는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선행 연구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특히 여기서 좀 융합 연구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된 게 이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좀 포인트가 다른 논문들을 사이트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행 연구 쭉 따라가서 읽다 보면 전혀 새로운 방법론에 도착을 해서 이 연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좀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 가능하면 어떤 저자가 썼던 좋은 논문을 하나 읽었다. 그럼 그 저자가 좀 다른 연구들을 어떤 걸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후속 연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읽었던 논문에 기초가 되는 작업을 했던 연구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 부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 또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키페이퍼의 연구를 그대로 따라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키페이퍼에서 했던 연구를 그대로 따라하면 좋은 점은 이 연구 방법을 공부하는 데 일단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은 이 연구 방법을 내가 따라 했는데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페이퍼에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 레플리케이트 작업이 사실 연구 처음 시작할 때 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일단 논문의 목적은 딱 3개예요. 우리가 뭘 연구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왜 대단한 연구인 건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논문의 목적이에요. 먼저 초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초록은 너무 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론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왜 대단한 건지가 잘 강조가 돼야 이 뒷부분을 계속 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연구는 시스테매틱하게 리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우리 연구의 차별점이나 기여점도 뽑아내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도 이거 그대로 써봤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이런 걸 썼는데 우리는 조금 이런 걸 바꿔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봤다 이런 식의 설명도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부분은 저는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을 특히 많이 신경을 써요. 연구 배경이 부족한 독자가 읽어도 대충 흐름은 따라올 수 있게끔 가능하면 이제 그 세부적인 큰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여기에서도 차별점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선행연구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기존 연구랑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가능하면 새로운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그냥 본문의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볼 거다 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작성을 할 때 제가 마음가짐을 좀 3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일단은 무조건 독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했는지에 자꾸 매몰되어 있다 보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2번째는 처음부터 완벽한 연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뜻을 품고 연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작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일단 논문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을 쓰고 조금 좋은 저널은 아니더라도 이제 세컨티어 저널에 좀 싣고 하다 보면 커다란 연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내가 했던 작은 연구들을 좀 매듭 짓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디스커션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논문을 쓰다 보면 내 연구 너무 하찮고 되게 별로다라고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변에 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꾸 틀린 얘기를 하다 보면 대단한 연구자분들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훈수를 둘 거예요. 그러니까 까이는 거, 비판당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다 보면 좋은 코멘트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논문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